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장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선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 계신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3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오늘 이 썸네일에 보면 제가 오늘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이 인민노련, 이 40여기 인민노련,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이 편파성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질문을 좀 드릴까 해요. 그리고 아시아투데이에서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종이신문으로 다 깔렸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특별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알부민 하나 그래요. 드시면서 네, 반갑네. 예, 알부민 하나 드시겠습니다. 이 면역력 증강에 좋다고 하는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입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째 감기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고요? 아, 그래요? 이게 먹기가 되게 좋아요. 편리해요. 예. 저 밑에 뭐 번호 나오지만 1522-2429로 전화를 하시면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2박스 사면 1박스는 그냥 그 드린다고 뒤에 합니다. 있는데 하나 더 주세요. 맛있네. 한꺼번에 2개 먹으면 안 되나? 이게 지금 겸품입니다. 겸품. 네.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2개 먹어도 되죠? 뚜껑 따는 거 좀 주세요. 네. 이 겨울철에 지금 사실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네. 이번 주는 그냥 극강 한파입니다, 여러분.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글쎄, 극강 체감 한파에는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예. 요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행히 주말에 집회할 때는 괜찮대요. 예. 또. 토요일 되면 또 수그러들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주시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에도 굉장히 날씨가 포근했어요. 사실은 눈이 오고 했지만 굉장히 포근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먼저 우리 여론조사 결과 중에 네. 먼저 요거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죠. 그러십시오. 국민의 47%가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혹시 뭐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응답자의 47%. 그러니까 거의 국민들의 절반이 이제 통계상으로는 중립적이지 않다. 사실 이건 국민들이 이만큼 진실을 알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사실 이 47%면 53%는 믿는다는 뜻이냐? 그거 아니에요. 믿는다,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건 45%예요. 나머지 7%는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픽 나오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다수가 헌법재판소를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표결할 때 3분의 2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헌재에서 파면할 때도 3분의 2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왜 3분의 2냐? 대통령이 직접 뽑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설사 대통령이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는 국민 절반으로도 안 돼.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도 47이 나왔잖아요. 47 나왔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헌법재판관 몇 명이 탄핵을 합니까? 감히 파면을 하냐고요. 더구나 그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데라면 또 몰라. 의심받고 있죠. 국민의 다수가 그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 기관에 몇몇의 헌법재판관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그것도 국민의 절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파면을 시킨다? 이건 그 자체가 반란 일으키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탄핵 절차 규정이 왜 3분의 2로 돼 있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설사 문제가 있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함부로 탄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죠. 적어도 국민의 3분의 2가 탄핵해야 탄핵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8년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마지막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40% 후반, 네. 거의 50% 왔다 갔다 하는. 저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아, 그런가요? 지금 막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지지율 보니까 44인가 나왔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민 한 절반 정도의 지지율을 받는 현직 대통령을 네. 그것도 직접 선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선출된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의 정점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킨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하인이 주인 해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종업원이 사장을 해고하는. 예,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요즘 뭐 민노총이 전부 다 막 해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것들도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설치는데 이거요. 국민들이 이미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전국 곳곳에서 헌법재판소가 엉뚱한 짓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지금 이렇게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경고만 보내고 있어요. 경고만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도 극소수의 종북 주사파 재판관들이 자기들 심판권이다 이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하면 그 국민들이 더 이상 경고로만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죠. 행동할 수밖에 없죠. 액션으로 들어가겠죠. 네. 근데 이 재판관들 면면을 보면은 제가 이걸 박사님께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40여 기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이냐 아니냐 여부가 판단이 나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면 아마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저 재판관들은. 지금 사실 우리법연구회나 좌파 사법 카르텔이 멤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40여 개 과거를 보면은 인민노련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인민노련. 인천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근데 이 인민노련이 보면은 당시에 이 뉴델리 보도를 보니까 창립 선언문이 발견이 됐는데 미제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피땀을 빼앗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예를 들자면 신식민지 자본주의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시 좀 우리 고 박사님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시니까 80년대 대학 다닐 때 매판 자본론, 신식민지 국가 자본론 이런 거 주창했던 소위 말해 NL계나 PD계 그들의 흔적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들 이제 그 사이에 그 머리들이 깨어서 전향도 하고 또 이렇게 그랬지만 그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의 좌파 운동이 전부 주사파로 통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주사파 뿌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그 이석기 통진당으로까지 이어져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경기 동부연합 이쪽으로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 그 주사파들이 8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여러 혁명 조직들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인민노련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서 활동한 마치 이석기가 경기도 용인 지역 중심, 성남 용인 중심으로 경기 동부에서 활동했듯이 인천에서 활동한 다른 혁명 조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조직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민노련이나 경기 동부연합은 그 조국이가 좀 연루됐던 그 산호맹보다도 더 좌파예요. 더 과격하죠. 예, 산호맹보다 더 주사파예요. 그래서 더 악질적이죠. 예, 이런 조직원 출신들이 뭐 한때 젊었을 때 그 잘 모르고 몸을 담았다가 그만뒀으면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40여기에 그 판사로 있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그 판결들을 보면 이자가 그 당시 8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진지전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각계각층에 침투해서 그 좌파 주사파 진지를 구축하자. 그 지령에 따라서 법조계에 침투한 그 종북 주사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 자리를 이용해서 그 종북 주사파 세력한테 유리한 판결들을 계속 내려왔거든요. 지금까지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자는 한때 그랬던 자가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이제 고 노회찬 의원 현직에 있을 때 본인이 판사 신분으로 정치 후원금을 냈다는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이 민변 출신이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은 그 자신들을 스스로 그 전사라고 생각을 해요. 혁명 전사.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침투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혁명 전사라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볼 때는 보지만 눈치 안 봐도 되겠다 싶을 때는 바로 그런 식으로 자기 속에 있는 거를 행동으로 표현을 하죠. 뻔뻔하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판사들은요, 제가 아는 선배 법조인들 보면 판사 그만두기 전까지 점심도 혼자서 먹었다는 판사 선배들이 많거든요. 네. 꼭 이게 무슨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판사를 하면 그 법조계가 빤한데 어디 나가서 밥을 먹다 보면 옆자리에 자기가 맡은 사건에 무슨 이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사건의 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같은 식당 옆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은 것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을 받았다고 나중에 오히려. 구설수에 오를까봐 맞습니다. 그걸 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안 나가. 혼자서 밥을 먹는 거야. 네. 도시락 시켜 먹거나 설렁탕 한 그릇 시켜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판사들은 변호사 국회의원은 한 9명 스텝이 있잖아요. 네. 보통 판사는 비서 하나 둘 정도래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한 30년 40년 판사 생활하면 30년 40년 똑같은 사람이 마주 앉아서 도시락 먹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판사들 생활을 한다 보면. 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려야 이 판결이 때로는 누구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누구는 10년형을 때릴 수도 있고 누구는 무죄로 방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판결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10년을 때려 이러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사법부가 어떻게 유지되냐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거거든. 보통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는 판사들도 그런데 특히나 이런 종북 주사파 활동을 했던 자가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다른 종북 주사파 활동하는 다른 정치인들하고 이런저런 교우 관계를 맡는다. 아니 40여기만 아니라 문영배는 이재명이랑 누구랑 허구한 날 이거 써제낀 것 같아요. 업무는 안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애초부터 무슨 헌법재판관이니 뭐니 다 떠나서 판사의 자격이 없어. 판사라는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요. 지금 보면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기사 한번 올려줘보세요. 사진이 나오는데 이미선의 친동생이 이제 이상희 변호사라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저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좀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가서 내란숙의 윤석열 저는 피켓을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지금 파이낸스 투데이 보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여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번 탄핵 심판 이 재판에 회피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되죠. 네. 예. 다 컸는데, 동생이 하는 일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스스로, 판사의 권위, 판결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회피해 주는 거거든요. 예? 스스로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이 재판 받는 사람이 나 저 사람이 아무래도 불공정할 것 같아서 나 저 사람이 아닌 다른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싶다. 예. 이런 거는 기피라 그래요. 예.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어떤 판결을 아무리 공정하게 내려도 내 동생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또는 내 딸 때문에 뭔가 이 아무리 공정하게 내려도 이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 같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이 사건을 안 맡겠다. 회피. 이걸 회피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법의 권위를 지켜온 거거든. 그러니까 저 정도의 그 뉴스가 사진에 뜨고 그리고 그 밖에도 수많은 얘기들이 지금 폭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판사라면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지. 그렇죠. 판사라면.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거든요. 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친인척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고 있어. 백날 떠들어 봐야 국민이 안 믿는데 그걸 믿을 수가 무슨 없죠. 수로 그 법의 권위를 지키겠어요.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공보관이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의 무슨 개인적인 편향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재판한다. 믿어달라 그러는데 국민이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지. 이건 뭐 양심이 없는 수준이 아니고 네, 그렇지. 양심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파렴치한 수준이죠. 네. 이런 거 보면. 국민이 못 믿는 재판은 성립이 안 돼요. 국민이 못 믿는 거는. 특히 헌법재판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80년대 중반 이후에 좌파 세력들이 진지전을 벌이면서 네. 법조계 쪽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침투한 어떤 진지전을 하는 세력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그런 조직이 될 텐데, 헌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좌파 법조 카르텔이 자기들 진영에서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저런 판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에 관해서 우리 자유파와 좌파, 종북주사파가 접근하는 그 입장이 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예. 공산당이 정권 잡으면 일단 기존의 권력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예요? 혁명검찰소, 혁명재판소를 먼저 세워요. 공산당은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권력 주체잖아. 공산당이 독재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정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들 시키는 대로 하는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의 이 총리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거 공산당 서열에서는 10위권인가 그밖에 안 돼. 예. 중국 공산당의 당 서기가 1등이거든. 그렇죠. 장석이. 그러니까 이 행정부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산당이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정부를 조직하는 게 아니라니까. 뭘부터 조직하냐? 혁명검찰소하고 혁명재판소를 조직해. 그럼 이 혁명검찰소와 혁명재판소는 뭐 하는 곳이냐? 숙청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공산당에 반대하는 악질적인 반동분자들을 숙청하는 거야. 혁명검찰청 만들어 갖고서 다 잡아가둔 다음에 기소하고 혁명재판소 만들어 갖고서 사형 당 때리는 거거든. 이거를 제일 먼저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종북주사파 공산주의자들한테 사법은 그런 거예요. 상대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칼이야 이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다르게 생각하죠. 예, 우리는
상식의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고 이 법은 국민 개개인의 권력을 권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의 모토가 뭐냐면 나쁜 놈 때려잡자가 아니라고. 대한민국 검찰이 표방하는 슬로건은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야. 그렇게 써 있어. 그렇죠.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이 생각하는 법, 공산당이 생각하는 검찰, 공산당의 생각하는 재판소와 자유대한민국의 검찰과 재판소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북주사파들은 바로 그런 공산주의적 법체계, 공산주의적 검찰을 배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가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자들이 법조계에 진출하는 게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쉽거든. 사시만 패스하면 되잖아. 그렇죠. 시험만 붙으면. 아니 다른 공무원 예컨대 행시를 하면 저기 5급 공무원부터 해갖고서 층층 시야로 올라가다가 한 수십 년 걸리잖아요. 예. 근데 판사나 검사는 달라요. 아무리 저 신입 검사라도 일단 검사 발령을 받으면 사건을 자기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예. 신입 판사라도 어디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자기가 독자적으로 그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법 권력에 접근하기가 제일 쉬운 거야. 이 종북 주사파들의 입장에서는. 예컨대 언론에도 많이 침투했어요. 아, 침투 많이 했죠. 자, 언론에서도 많이 침투해서 한 40년 만에 언론 노조가 전부 다 방송국을 장악하게 됐는데 여기도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서 예컨대 편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려면 한 20, 30년 걸리죠. 걸리죠. 그 정도 걸리죠. 그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판사 검사는 안 그런 거야. 시험만 붙으면 예. 단독 권한을 행사. 그리고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바로 개업하면 모든 사건을 다 주물르면서 막 소리를 치고 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진지전을 할 때 법조계에 이 종북 주사파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민변이에요. 그렇죠. 우선 변호사 조직부터 해놓고 그리고 차츰차츰 먹어 들어가서 마침내 사법부 안에 우리법연구회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민변이 만들어지고 우리법연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은 판사들 중에 전체 판사가 한 3,000명쯤 되는데 예. 그 중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한 450명밖에 안 되지만 이자들이 요소요소의 핵심 포스트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문재인이하고 김명수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장 전담 판사. 네,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재판에도 보면 정치인들 주로 많이 다루는데 이를테면 여의도가 남부지법. 영등포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이나 남부지법 이런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딱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형사범을 주로 다루는 저 북부지법이나 동부지법 같은 데는 별로 안 가. 예? 그리고 또 경기 남부지법 이런 데 많이 가 있다니까요. 성남지법. 예, 예, 그런 식으로 다 요소요소에 이자들이 그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숫자는 450밖에 안 되지만 이자들의 영향력은 뭐 2,000명, 3,000명의 판사에 맞먹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종의 법조 돌격대네요. 예, 그래서 이걸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문영배가 마은혁이의 판결을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막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적 카르텔에 특히 좌파 법적 카르텔이 워낙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것들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재판관이 그 TO가 하나 생기면 공석이 생기면은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뭐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 좌파 이 사법 카르텔에서 문영배하고 마은혁이가 지그들끼리 얼마나 가깝겠어요. 동지적 관계인데. 그러니까 문영배가
이번에 헌법재판관 자리가 하나 bi었다. 망언여기를 꼭 해야 돼.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추천권 이게 국회 추천 몫이면 국회 추천권 갖고 있는 게 이재명이니까 그렇죠. 이재명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재명이가 먼저 물어볼 거야. 문영배한테 야 이번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누구 똘똘한 좌파 판사 누가 괜찮겠냐? 이거는 뭐 직원들끼리 그 팔로워 했다는 SNS로는 물어보지 않지. 누군가 사람을 시켜서 물어보거나 아주 은밀하게 물어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자기 증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끼리끼리라고 아시면 돼. 그냥 어쩌다가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나 어쩌다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됐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다 자기들끼리 짜고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해서 잠식해 들어간 결과가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뭐 위헌 여부가 나오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임명 안 하면 그만이지. 그죠? 예, 아니면 지가 그만두든지. 네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지율이 이제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에서 47%가 나오고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40% 후반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대략 35% 정도였어요. 대략 35%. 그렇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냥 좌파들이 강요하는 대로 사과를 하고 나서 예. 막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면서 막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버텨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향,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그 추억, 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1998년에 정치 입문한 해서 그 이후에 이 천막 당사 시절 또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승복 뭐 이러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아주 똘똘 단단하게 다졌거든요. 이게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네. 이게 한 35% 된 거야. 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하고 덜렁 혼자 정치판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얼떨결에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은 안 되라고 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은 됐지만 예. 이게 정말 나는 윤석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이 콘크리트 지지층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쉽게 무너졌던 거야. 그래서 비상계엄 발동 이후에는 뭐 10%대까지 막 급전 직하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그 시점에 이제 끝났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적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이제 국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비상계엄 발동할 때 짧은 대국민 메시지에 이어서 1차 탄핵이 이제 부결된 다음에 12월 12일 있었던 대국민 담화 28분짜리 연설. 예. 그리고 나서 2차 탄핵이 돼서 감금된 상태에서 유폐됐죠. 유폐된 상태에서 나온 새해 첫날에 써 내려갔다고 하는 손편지 담화. 이것도 한 30분 분량이에요. 예. 제가 읽어보니까. 그리고 자진 출석하면서 서서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찍은 예. 대국민 영상.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힌 후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나오는 짧지만 아주 여운이 긴 이런 그 대국민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에서 힘들어했는가를 잘 몰랐던 국민들이 그 정황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이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던졌구나라고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전까지는 정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과 한 달 만에 40%대로 지지율이 치솟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지지율이 어쩌다가 그 메시지 몇 번으로 올라간 거면 다시 허물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3주째 40% 후반이야. 그렇죠.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굳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지층은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 40% 중반 또는 50% 넘는 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이거 보면 그냥 50이라고 딱 잘라서 예. 얘기하고 그 밖에 이재명이니 뭐니 무슨 차기 대권 주자들 조사하는 거 보면 이재명이가 제일 높은데 이게 30%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통령 지지는 국민의 절반이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허접한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7이건 52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절반 가까운 50%가 단단하게 뭉쳐서 지지하고 있다.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또 다른 것도 보면 탄핵을 반대한다. 여론이 한 45%가 나오고요.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탄핵 찬성할 리 없죠. 그렇죠. 또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 지지할 리 없죠. 그렇죠. 다만 대통령은 지지하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늘 대통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게 나와. 그렇지만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대체로 국민의힘도 막 싫건 좋든 밉든 어쨌든 국민의힘을 동그라미를 쳐줘요.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예, 예. 예? 진짜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제가 저희 고성호 TV에서 그거 조사하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윤석열 신당 만들 때 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신당 둘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할 거냐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야, 그거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네,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 그럼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네.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네. 국민의힘에 남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신당으로 간다? 지지를 한다? 아, 그거 상당히 그래서 딱 보고 봐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지 국민의힘 너네를 지지하는 건지 너네들이 숫자로 한번 확인해 봐라. 관저 앞에 그 2차 체포영장 집행될 때 예. 관저 앞에 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30여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전히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권영세하고 뭐 권성동이가 면회 간다 그러는데 아니 면회를 가면 같이 아니 뭐 개인적인 도리 어쩌고 저쩌고를 왜 따져. 정치인이 정치하러 가는 거지. 당당하게 해야지. 맞습니다.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있냐. 우리는 대통령 탄핵 반대다. 우리 면회 간다.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도 흔쾌하게 그래 이제 국민의힘도 정신 차렸네 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건데 이것들이 여전히 안 그러거든. 그러면서 착각은 지것들 마음대로 해. 지것들이 잘해서 당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처럼. 그래서 내가 꿈 깨라. 내가 제대로 현실을 알려주마. 그건 내가 지금 이 조사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댓글에요. 신당 창당 매우 찬성.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은 신당 창당 생각을 안 하겠지만 국민의힘 하는 짓이 너무 이게 정말 황당하고 유치하니까 좋다 그러면 가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윤석열 신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다 치자. 셋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거냐?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아니 식당에 가도 뭐 짜장면 드실 것인지 짬뽕 드실 것인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야, 제가 사실 11시 30분까지 박사님과 지금 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찔러주셨어요. 조금 더 잡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랜만에 아트TV 와서 이렇게 방송하니까 좋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아트TV를 떠났지만 늘 마음만은 우리 아트TV 아시아 투데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트TV에 이렇게 그 패널로 가끔씩 여러분께 인사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시아 투데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아트TV도 우리 이영풍 기자 그리고 유여애 교수 그리고 장혜찬 최고위원이 진행하는 아트TV 생방송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고동 박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 박사님이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예민할 수도 있고 아주 그 본질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 소비자의 입장에 보면은 정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메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기존의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또는 뭐 개혁신당 뭐 진보당 등등 뭐 이런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석열 신당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 아젠다를 한번 제시해 본다는 댓글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있네요. 대통령 신당 오케이. 속보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반응들이 지금 굉장히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합니다. 신당 찬성, 신당 창당 응원. 상당히, 윤석열 신당 찬성합니다. 지금 사실은 신당 대찬성, 저는 입당합니다. 대통령님 신당 100번 찬성, 국힘당원 바로 탈당하겠음. 이게 상당히, 서울구치소 앞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사실 지금 기존 그 레거시 미디어, 조중동 한겨레 경향 뭐 할 것 없이, 뭐 KBS, MBC 등등 할 것 없이, 지금 기존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윤석열 신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기존에 그대로 뭐 국민의힘, 민주당, 또는 뭐 진보당, 뭐 개혁신당, 뭐 정의당 뭐 등등 이 정도잖아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소비하는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새로운 메뉴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식당에 가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혹시 다니시는 회사의 구내식당 가면은 월화수목금 매번 나오는 메뉴가 나오면 사실 좀 질리지 않습니까? 뭔가 좀 새로운 쌈박한 깜찍한 아이디어가 있는 메뉴가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신당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당 지지율 한번 해봅시다. 네, 신당이 뭐 고성국 TV에서 그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여기 여러분들 지금 댓글을 많이 주시네요. 신당 창당 환영, 저도 입당, 신민주공화당으로 찬성, 뭐 대통령 신당 100% 찬성, 윤통공화당으로 창당해야 함. 뭐 여러 가지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반응이네요. 저도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윤석열 신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 여론조사가 나온다니 한번 기다려보죠.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제가 지난 한두 달 뉴스를 진행하면서 찬성, 뭐 계속 찬성이시네. 혹시 그 윤석열 신당 찬성하시면은 1 해가지고 쫙 한번 올려보세요. 1.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은 2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 신당 한번 반응 한번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신당 좋다 1, 반대 2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제가 댓글을 쭉 보겠습니다. 뉴스 진행하다가 1. 찬성은 1입니다. 반대는 2입니다. 신당 가입 1 계속 올라오시네 1.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계속 1이 올라오는데요. 2가 없는데 1을 3번 써주시는 분도 계시네. 1. 야 1. 반응 이거 상당히 상큼한데요. 신당 찬성 이거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이 소비자 비앙키님은 뭐 1번을 5번 소비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치에 진절머리를 내고 지겹다 지겨워 지겹다 지겨워 매번 하는 소리 뭔가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만 해서 빨아먹는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서 유권자들한테 표 구걸하는 전부 일이네. 우리 가족 모두 입당. 이거 참 반응 좋은데. 아니 여론조사 결과 아주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반응을 보니까. 박갑선님은 1을 도대체 10몇 번이나 쓰시고. 비앙키님 국민은 필요 없어요. 국민의힘은 필요 없어요. 2가 없네. 2가 안 나오네요.
이거 안 나와. 네. 계속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가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자, 이 소식 한번 정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지령받고 간첩활동한 민노총 간부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신당 창당 이 반응 상큼한데요? 자,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이게 옛날처럼 수원지검 공안부죠, 공안부.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나? 석권호. 지금 징역 15년 선고받고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석권호하고 같이 중국, 캄보디아, 이런 데 다니면서 북한 애들 지령받고 간첩활동했던 2명이 또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민노총 전 현직 간부입니다. 지금 민노총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첩활동하는 자들이 딱 따리를 털고 민노총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 가지고 월급 받아 먹으면서 간첩활동하고 있어요. 일본 많이 올라오네요. 간첩 잡는 대통령을 구속하는 나라. 이게 본질이에요. 간첩 잡으려는 대통령을 구속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간첩 활동을 했던 자들은 불구속, 풀어줘서 재판받게 하면서, 왜 간첩을 잡으려고 하는 대통령은 구속시켜놓고 재판하냐 이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예요? 이게? 신당 창당 찬성하시는 분 한번 1번 계속 한번 올려보세요. 방송 끝날 때까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장 석방해야 된다는 여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간첩 활동을 버젓이한 놈들, 제가 놈자라고도 죄송합니다. 간첩 활동을 버젓이한 자들은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나쁜 자들이지. 이런 자들은 구속시키지 않고 풀어놓으면서 재판받으러 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간첩을 잡으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속시켜놨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응?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북한의 지령문 90건, 북한에 보낸 보고문이 20여 건 된답니다. 이런 자들을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재판받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 간첩을 잡으려고 하는 대통령은 잡아 넣어놓고 말이지. 간첩들은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재판받는 이 나라가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죠. 1번 신당 가족 모두 입당. 이거 상당히 신당 창당 오케이. 반응 좋은데. 홈플러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홈플러스가 민노총 노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안에. 그 기사 한번 보세요. 홈플러스 윤석열 탄핵 배지 달고 근무. 논란 커지자 중단. 뉴델리 기사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사진 한번 봐주세요. 저 홈플러스 직원인데 사진 클로즈업 해보세요. 거기 보면 뭐 지금 하나 배지를 달고 있죠. 윤석열 탄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밑으로 좀 더 내려보세요. 거기 뭐 조합원 여러분 당당하게 윤석열 탄핵 버튼을 부착합시다 뭐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그 위에 있네. 예. 그거 보시면 저게 이제 민노총 서비스 연맹 마트 산업 노조가 지금 뭐 공개한 건데, 윤석열 탄핵 배지, 그러니까 저 버튼을 이 작업복 위에 붙이고 하자, 뭐 근무를 하자. 마트 노조 위원장 강우철입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윤석열 탄핵 버튼을 부착합시다. 뭐 이런 선동을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홈플러스에 쇼핑 갔던 국민들이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래가지고 논쟁이 일어가지고 그 고객센터에 가서 막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이제 좀 뗐어요. 뗐는데 문제는 뭐냐? 이 민노총이거든요. 민노총. 이 자들이 이 매일 노동뉴스에 보면은 대형마트 250곳에서 윤 대통령 퇴진 투표를 이미 작년 가을 10월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10월부터. 이 기사 한번 올려줘 보세요. 대형마트 250곳에서 윤 대통령 퇴진 투표. 저 사진 한번 쭉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은 보세요. 마트 노동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 저 윤석열 대통령 사진 위에다가 퇴진 붙여놨죠. 아니 쥐들이 뭔데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기자회견을 해. 마트 노조가.
결국 보세요. 저자들은 비상계엄 사태 터지기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한 자들입니다. 근데 비상계엄이 터지고 탄핵 정국이 되니까 옳거니 잘 됐다 이러면서 아예 뭐 드러내놓고 근무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배지 달아놓고 근무한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홈플러스 가서 쇼핑해서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게 하는 홈플러스 아니냐고 이게 지금. 민노총이 장악한 홈플러스, 저기 가서 물건 사고 싶으세요? 이건 알고 저기 가서 물건 사고 싶으시냐고.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홈플러스 저 불매운동 해야 된다 저거.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그럼 홈플러스 가면은 윤석열 탄핵하는 물건도 파는 모양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건 진짜. 자, 뉴데일리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 갑니다 절대. 홈플러스 곧 문 닫는다는. 저 목동에 있는 건 문 닫았더라고요 벌써 한 군데.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이거 장사 잘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배지 달고 그럼 장사가 더 안 되지 그러면은 그게. 국민 지금 절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만. 통계조사 응하지 않은 사람까지만 있으면 더 지지하지 않을 거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가지고 배지 달고 있으면 그 홈플러스 가서 물건 사고 싶겠어요?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홈플러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저런 바보 멍텅구리들이 있나? 자기 일자리 잃을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이해가 안 돼. 홈플러스 안 간대요 지금. 홈플러스 안 간답니다 지금. 이 시청자들께서. 대구에서도 홈플러스 망함. 참. 자, 뉴델리 기사 보면은 탄핵 심판 정인의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정을 했어요. 정인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왜 부를까? 불러서 뭐 할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부른 모양인데, 이 김용빈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고, 2023년 가을에 그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그 보안 점검했잖아요. 거기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파이낸셜 투데이 그 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 왜 기각했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 왜 기각했나? 이게 웃기는 게요. 김용빈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을 부르면서 헌법재판소가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왜 기각하나? 이게 웃기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취지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 그리고 부정선거입니다. 그럼 부정선거가 뭐 문제가 있나? 한번 밝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을 왜 기각하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어떤 지역구가 있는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뭐 1000명이야. 그런데 거기 유권자 수는 900명밖에 안 돼. 예를 들자면. 근데 유권자 수가 900명밖에 안 되는데 투표 수가 더 나왔어요. 1000명이. 그러니까 100명이 더 나왔어요.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유권자 수보다 어떻게 투표자 수가 더 나올 수 있냐고. 그런 지역구가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각하지? 응? 왜?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판사들이 자기들도 왕년에 다 어떤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했거든.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친묵의 카르텔이요? 친묵의 카르텔이냐고. 친묵의 법조 카르텔? 이것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국힘 발언대 김민전. 내란 죄를 빼더니 투표자 수 검증도 안 된다고? 김민전 의원이 지금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김민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재만이라도 제대로 된 선거 검증을 하길 바랐던 입장에서 매우 아쉽다. 그 많은 이상한 투표지가 다 어디서 나왔냐? 그 밑부분에 가만 있습니다. 밑부분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 많은 이상 투표지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거냐? 그럼에도 헌재만이라도 제대로 된 선거 검증을 바랬는데 그 많은 이상 투표지가 도대체 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선관위도 부정은 아니고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 실수를 막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을 하려면 헌재에서 증인들 불러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기각하냐고, 헌재는. 이 점에 대해서 헌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선관위만 왜 삼권 분립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김민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뉴스를 보면 여기 있어요. 프리진 뉴스입니다. 4.10 총선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 속 불일치 투표지. 겉과 속이 다른 투표지. 왜? 이런 어떤 제보를 받아서 저기 밑에 보면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 저기 보면 사진 한번 클로즈업 해보세요. 보세요. 세종시 선관위로 가야 되는 투표지인데 안에 든 투표지는 뭐냐? 다른 동네 투표지라는 거예요. 이런 게 왜 나오냐고. 응? 이게 왜 나오지? 여기 보면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쓴 기사입니다. 발견된 투표구는 서울 은평구 갑인데 투표지내 선거구는 서울 중구 성동구 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그러니까 저 노란 봉투하고 안에 있는 투표지가 서로 다른 거예요. 저런 게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저런 걸 한번 따져보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근데 왜 검증을 하려 들질 않지? 왜 그냥 닥치고 그냥 기각하냐고, 헌재는. 이게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점입니다. 왜 그러지? 응?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 오늘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필리핀에서요, 간첩이 잡혔습니다. 중국인 간첩단. 그런데 필리핀에서 발견된 간첩들은 부산항 미 항모대와 판박이, 중국 간첩, 필리핀 미군기지 첩보전, 이런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은 뒤에 간첩들이 서 있어요. 5명.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필리핀 공안당국이고 뒤에 간첩들이 5명 서 있어요. 근데 저 중에 중국에서 직접 온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인민해방군 대학 출신 엔지니어도 저기 있어요. 근데 이 자들이 뭘 했느냐? 필리핀에 있는 미군 기지 근처에 가서 CCTV 달고 드론 띄워서 사진 찍고 그래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부산에 해군작전사령부에 있는 부두에 미 항공모함이 들어왔습니다. 입항했습니다. 그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항모에 올라서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려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4명이 거기서 몰래 드론 띄워서 찍다가 잡혔어요. 그 사람들 휴대폰 포렌식을 해보니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고 하는 유학생들이 공부 관련 거는 별로 없고 전부 군사기지 사진들이 수백 장이 발견됐어요. 간첩이죠. 뭐. 그 중에 한 명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수상도 받고 우수공산당원. 간첩이에요. 간첩. 한국인 유학생으로 위장한 간첩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간첩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냐? 대한민국에 없어요. 지금. 작년에 그 이후에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중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바로 렌트카 차 빌려 타고 국정원 건물이 있는 내곡동으로 가서 그 인근에 있는 왕릉에서 드론 띄우다가 촬영하다 또 잡혔잖아요. 근데 간첩죄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간첩들, 그러니까 북한 관련 간첩 말고 중국, 러시아 등등 관련 간첩들을 잡게 하자고 간첩죄를 확대 개정하자고 했는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민주당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고요.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러면서 이재명이, 이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이재명이 영국의 유명 매거진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히 어디서 뻥까 치고 있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나이브하게 거칠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거 듣고 있으면 그냥 포복절도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다.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해야 된다. 아니, 민주당 그동안 토착 외구 많이 팔아먹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지? 자위대 군합발이 어쩌고 저쩌고 이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야 된다고? 또 보세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지속하는데 이의가 없다. 아니, 이재명 왜 그래?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면서
아,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있고 자위대 군합발이 어떻고 있고 토착 왜구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신하지? 응? 왜 갑자기 변신하지? 이코노미스트 이야기하면은 서방 지역 언론에 이렇게 쫙 퍼지니까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재명이 이렇게 변신할까?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썸네일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저는 고성국 박사를 모시고 인민노련 마흔역 국민분노 폭발한다. 헌재 재판관들의 편파성에 국민들이 충격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특별 대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오늘 고성국 박사님이 나가시면서 뭐 생각지도 않았던 신당,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해야 된다. 그 여론을 한번 물어보겠다. 근데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제가 보니까. 계속 제가 찬성하면 1이라고 올려줘 보시라고 했잖아요. 뭐 계속 오는데요. 신당 적극 찬성합니다. 1번 계속 올리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점진적인 개선도 있지만 아예 판을 바꿔버리는 방법도 있죠. 아마 윤석열 신당이 뜨게 되면은 대한민국 정치판이 완전히 지진 날 것 같은데요.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 정당의 진절머리가 난 국민들, 특히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표방해온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을 저렇게 챙기지도 않고 이제 지지율 올라가니까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지금 서울구치소 가서 한번 접견하려고 한다고 저는 약간 쇼 같은 짓을 하는데 저런 걸 보면 국민들이 좀 진절머리를 내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민주당도 마찬가지. 기존의 기성정당들이 보여준 이 국민들에 대해 보여준 정말 진절머리 나는 저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2번 한번 나왔다. 2번 반대한다는 건 순돌이라는 분 2번 순돌님 빼고는 전부 1번입니다 지금. 상당히 제가 이거 상당히 여론조사하면은 허승구님 이번에 판을 완전 바꿉시다. 신당 창당 좋아요 1번. 좋은데요. 자, 오늘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저도 뉴스 브리핑 하면서 굉장히 이런 반응들이 나면 신나요. 왜냐하면 우리 유튜버는 쌍방향 미디어지 않습니까? 기존의 지상파 종편이라든지 뭐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은 일방향이잖아요. 일방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쌍방향이잖아요. 한 사람 또 그런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네. 2번 누른 분이 잘못 누른 것 같다. 자, 오늘 2월 3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네요. 2200여 명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1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